예, 지수는 여전히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박건희 KB증권 프라임센터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 PB들 대상으로 향후 유망 섹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인공지능 AI하고 반도체를 꼽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반도체 시간이 돌아온 것일까? 반도체 얘기를 푸는 얘기를 얼마 전에 발표된 8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겠다고 하셨는데 8월 수출입 동향이 어떻는지 자료부터 보여주시면서 그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예, 8월 수출입 동향이 수출이 작년 이맘때 8월 달에 566억 달러에서 지금 2023년 8월이 518억 달러로 8.4%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수입도 역시나 22%가 감소를 해서 현재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인데 수입이 더 줄어서 소위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투자자기 때문에 수출이 저렇게 8.4%가 줄긴 했지만 과연 어떤 부분에서는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냈는지 거기에서부터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흘러서 결국은 반도체구나. 이렇게까지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동차하고 차 부품,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선박, 가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자동차하고 차 부품은 일단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약간은 매수는 좀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성장률이 8월 달에 28.7%로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그 선박 부분하고 더불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지만 이게 성장률이 올라갔었던 게 친환경차하고 SUV인데 사실은 그 성장률이 계속해서 상반기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일례로 2022년도 상반기 때는 한 40에서 한 60% 정도 성장률이 나왔다가 7월 달에 1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와서 다시 28%대거든요. 하지만 상반기보다 확실히 못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제 얘기는 아니지만 피크아웃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그러한 센티적인 것 때문이라도 일단은 조금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되실 게 보면은 가전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12.2%하고 4.1%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쪽이 LCD 쪽은 계속 안 좋은데 OLED, IT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왜 보셔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IT 쪽에서는 LCD를 고집을 했었죠. 수익성이 코로나 수혜로 잘 나왔었으니까. 근데 현재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OLED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빛을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주가는 비록 현재 저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긴 하지만 이런 힌트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니 해도 저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눈에 띄지도 않죠. 마이너스 성장률이니까. 근데 반도체가 맨 왼쪽에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이게 7월 달에가 마이너스 33%였어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6까지 올라왔어요.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근데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5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만 뭐냐면 일반 전통적인 반도체 사업보다 저희 투자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DDR5하고 역시나 HBM에 대한 그 수요가 늘은 게 반도체의 그 아직은 역성장이지만 마이너스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선박이 8월 데이터만 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관심 섹터는 오늘 주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반도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를 꼽으신 이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결론적으로 종목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좋습니다. 저는 유진테크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유진테크를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그 최근 연도별 이렇게 투자 이력을 쭉 보게 되시면은 삼성전자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굵은 거 해놓은 게 보면 3공장에서 1A 전환 투자, 1B 전환 투자 이러한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A, 1B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D램이라는 것이 미세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파운드리는 지금 뭐 3나노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선폭이 10나노 정도만 되면 굉장히 선단 공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1A, 1B, 1C로 갈수록 더 선단 공정이죠. 1A가 14나노 그리고 1C가 1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1A하고 1B로 전환 투자를 한다 그러네. D램에서도 선단 공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삼성전자는 하고 있구나. 이게 아이디어 힌트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 D램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떤 것일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서의 D램 1A, 1B 선단 공정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이 선단 투자를 더 한다면은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렇겠죠. 일례로 들어서 1A만 아까 말씀드린 거 놓고 보더라도 1A가 14나노 폭이거든요. 근데 그 폭에서 삼성전자는 EUV를 써요. 선단이니까. 근데 반도체 층을 5개 층에서 EUV 장비를 쓰는데 하이닉스는 몇 개 쓰는지 아십니까? EUV 장비를? 모르죠. 한 개. 하나. 같은 10나노 쪽이라도 삼성전자는 5개. 5개. 그리고 레이어를 5개 층을 쓰는 거지. EUV 장비로. 하이닉스는 1개니까 저희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첨단, 선단 공정 관련주들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중별 분포가 돼 있는 장비 업체부터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게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게 선단 공정 쪽하고 맞물려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저희 그 증착 쪽에서 제가 찾았는데, 증착 업체가 저희가 저기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유진테크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기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낮죠. 위쪽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그렇죠. 비중이에요. 높은 거고 밑에가 이제 비중이 외거든요. 삼성전자 외. 수직폭은 비중이고 수평측은 이제 메모리가 더 많은 거고. 맞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저희가 유진테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차이점을 여기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비중이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밉상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향의 ALD 장비,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 쓰이는 그 장비에 하이K 쪽 증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납품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에 신규적인 그런 설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아까 보셨듯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물론 하이닉스도 하겠지만 좀 2024년도 정도 좀 가셔서 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급한 거는 유진테크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유진테크는 사실 삼성전자 비중이 좀 되긴 합니다. 2020년도에 그래도 15% 정도 됐었어요. 그래도 위에 뭐 원익 IPS나 이런 보다는 낮은데 화살표 위로 그려 놓으신 것은 늘어날 수 있다,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지금 이미 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2020년도에 15%대에서 2022년도 4분기에 50%대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만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70%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내년도 가면은 90%대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유진테크는 이제는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이제 삼성전자 향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유진테크가 15% 점유율에서 전망치가 90%까지 올라가는지 그거를 장비에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에 제가 장비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2023년도 상반기 그 매출액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장비 쪽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숫자가 LP, CVD, 뭐 플라즈마, ALD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플라즈마 하면은 뭔가 좀 첨단 장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플라즈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네. 써서 ALD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원자층 증착. 근데 요 장비들이 다 해서 뭐냐면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웨이퍼 위에 특정 용도를 산화막, 절연막 등을 증착하는 장비. 제가 저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조금 드려보면은 자, 장막이에요? 아니면 증착이에요? 예, 증착입니다. 증착이에요? 예. 방막 다음에 이제 증착 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장비 라인업을 딱 보게 되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보면은 그 유진테크의 주요 장비는 LPCVD라고 있어요. 저기 잘 보이시죠? 예. 네, LP가 로우 프레서 저압이죠. CVD가 화학적 증착 이렇게 하거든요. 화학적 증착인데 이게 어떤 공정이냐면은 제가 원리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아시라고 네.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CVD 원리가 뭐냐면 화학적 기상 증착법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퍼 위에다가 기체를 이렇게 탁 올려놔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타겟팅해서 증착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열 또는 플라즈마를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열을 통해서. 그래서 화학적 기상 증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표면에 이제 흡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산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증착법이 스텝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증착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의 모양의 식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위에다가 뭔가를 증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윗면하고 아랫면은 뭔가 물질이 위에서 이제 눈덩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이 쌓이겠죠. 근데 옆면은 쌓이지가 않아요. 눈이 쌓이지가 않겠죠. 증착이.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얇아져요. 증착층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절연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온 게 그 옆에 있는 ALD 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LD 원리 같은 경우는 원자층을 한 층만 이렇게 쭉 싸고 한 층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원자층 같은 경우가 지가 알아서 자기 제어 방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다시 앞쪽에 유진테크 장비 라인업을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중요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ALD 장비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LD 장비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층을 한 층만 쌓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화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ALD 장비를 유진테크는 저 검은색에서 보시다시피 미니 배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배치하고 라지 배치 쪽에 라인업이 있는데 싱글 배치는 미세하게 증착을 하는 거고요. 저 그래프가. 그리고 배치 타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150장을 한 번에 하는 건데 그 가운데쯤에서 정교하고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ALD 이렇게 장비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유진테크가 생산을 하고 사실 이 라지 배치 쪽 같은 경우에는 일본 TEL이 거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그 퀄 테스트도 현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도 현재 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예. 네, 뭐 이거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죠. 다들 그냥 네. 후루룩 얘기하고 넘어가면 사실은 그죠 모르는데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데 네. 또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죠. 혹시 전직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공정을 보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네. 이게 증착이란 말이에요. 반도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증착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긴 하나 네. 지금 시장에 관심은 사실 증착은 이제 앞단에 있는 공정입니다. 네. 전공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에 관심은 다 후공정 쪽에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전공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후공정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삼성전자의 그 전략 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저희가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후공정 업체에서 이런 패키징 쪽에서는 뭐냐면은 이런 선단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첨단 공정 쪽에서는 패키징 외주를 그렇게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 단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용도 들고 당연히 개발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비용 단에서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들, 좀 밑에 있는 공정을 외주, 패키징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가져가서 수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진짜 첨단 공정으로 들어간다면 그 중심에 있는 수혜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후공정도 봐야 되지만 전공정 쪽에 있는 장비 쪽도 네.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진테크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선단 공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작업 과정이 그 제품이 선이라고 보면 맨 앞쪽에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첨단 공정이라는 얘기를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선단 맨 앞쪽에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선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첨단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굉장히 미세화하는 공정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일 딥사이트 시간에 HBM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요. 엔비디아, HBM, SK하이닉스발,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HBM 한다 이거잖아요. 네. 선단 공정 쪽으로는 사실은 첨단 공정은 이제 한계가 왔다 더 이상. 그래서 조금 잘 안 보는 쪽인데, 그죠? 시장과 다른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차장님은 이 선단 증착정에서 지금 유진테크를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어떤지 하고 실적하고 뭐 주가 레벨하고 밸류 좀 마지막으로. 예, 이런 전공정 쪽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네. 종목이에요. 반도체 장비 쪽이 아직 좀 그렇긴 하지만 2023년도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024년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외형 성장과 수익이 같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저점 찍고서 20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 추세가 현재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또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건희 차장님의 매력이 이런 거죠. 그죠? 하나를 좀 깊게 얘기를 해 주셔서 다소 조금 사실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후루룩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깊게 보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8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반도체를 끄집어냈고 그 가운데서 관심 종목으로 유진테크를 말씀해 주셨어요.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